와이프도 남편도 공감할 수 없는 치과의사의 어려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 부치맨입니다. 제2대 보살남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새 까먹은 거 아니시죠? 보험밴드를 살려주는 남자 보살남. 오늘은 임플란트와 관련된 보험 청구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험밴드에 올라온 내용 중에 임플란트와 관련된 질문들을 5가지 추렸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실 제2대 보살남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31대 부산시 치과의사의 보험위원회에서 보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장웰 치과 홍영무 원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2대 보살남으로 이제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그 1대 보살남님 촬영하신 걸 제가 봤어요. 네. 그 최건남 위원님은 그 워낙 평소에 강연도 많이 하시고 하셔서 좀 전문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심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고요. 듣는 저도 부담 많이 됐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최건남 위원님 일단 또 외모에서 풍기는 포스도 있으시고 만만치 않으신 것 같은데요. 심지어 또 서울말을 쓰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이 서울말 쓰시면은 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두 배로 부담이 됩니다만은 저는 또 저만의 색깔을 살려서 한번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대 보살남을 보살펴주세요. 그 서울말 촌스럽게 누가 서울말 쓰나요? 기왕이면 저희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사투리 진하게 써주세요. 네, 자,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권혜란 원장님의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타원에서 의뢰받아서 상악동 내에 보철이 포함된 픽스처를 윈도우 오프닝에서 제거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 보험 청구가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진짜 고급 진료네요. 부탁해요, 보살남.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아주 난이도가 높은 질문입니다. 역시 이제 우리 부치 회원님들께서 수준이 아주 높다는 거. 타지고 이러면 못해요. 그렇죠. 네. 첫 번째 질문부터 아마 이 정도 나온다는 거는 엄청난 수준이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질문으로 들어가 보면 아마 이 보철까지 다 완료를 하시고 쓰고 계시다가 아마 그 반복적인 저작압을 강하게 받다 보니까 골융합이 깨져서 그렇게 보철물까지 통째로 상악동으로 이제 붕덩 빠져버린 그런 그렇죠. 좀 안타까운 케이스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붕덩 빠지게 되면 깜짝 놀라죠. 이렇게 펑 하고 산신령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렇죠. 이 픽스처가 네 픽스처냐 곤란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제 거 맞습니다 하면 착한 젊은이 로세 하면서 픽스를 다 주실 것 같은데 그거는 꿈속에서는 가능한 그렇죠. 일이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윈도우를 열어서 힘들게 제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때 이제 2가지로 청구가 가능하겠는데요. 네. 상악동에 염증이 있는 경우 혹은 없는 경우 2가지로 나눠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상악동 내 염증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그 힘들게 플랩 끼고 라테랄 따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사리 뽑았다 하더라도 임플란트 제거술 단순으로만 청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악동 내에 염증이 있다, 이렇게 빠진 지도 좀 시간이 경과되고 해서 염증이 생겼다고 하면 그때는 상악동 근치 수술로 청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상악동 근치 수술이라는 것은 협측 윈도우를 열어서 상악동 염증을 제거하는 술식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단 이때 임플란트 제거술은 같이 청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라테랄을 딸 때 바를 사용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는 이제 코 수술 등에 사용하는 바가 있습니다. 좀 생소한 이 코드명이라서 N0051013이라는 이런 코드가 있으니까 이것까지 추가 청구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때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이 상악동 근치 수술이라는 코드 자체가 의과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치과에서는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진료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 우리가 청구를 하면 심평원이나 공단에서 내 눈으로 쳐다보게 되죠. 이게 그렇죠. 올바른 청구가 맞는지 그런 걸 꼼꼼하게 지켜보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도 꼼꼼하게
내역을 다 설명을 해주시고 방사선 사진도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단단하게 준비를 해서 그렇게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런데 이제 말씀 들어보면 이 상악동 근치 수술로 그 청구를 하면 좀 인정이 잘 안 되나 봐요. 아무래도 이게 의과 영역이고 뭐 청구 금액도 사실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네. 청구를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진료를 제대로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내용을 준비를 다 하셔서 청구를 하셔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어렵게 뺐는데 임플란트 제거 단순으로 밖에 청구가 안 된다니 이건 정말 너무 충격적인 일인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뭐 임플란트 제거술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그 임플란트 제거술 같은 경우는 뭐 단순 복잡으로 나눠진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우리 틀니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 돼야만 보험 청구를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거술은 임플란트 제거술은 우리 연령이라든지 혹은 뭐 보험 비보험에 상관없이 모두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제거술 단수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픽서가 움직이는 경우, 동료도가 있는 경우, 혹은 뭐 동료도가 없다 하더라도 뭐 엘리베이터나 보셉으로 뭐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경우 산정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임플란트 제거술 복잡은 동료도는 없지만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뭐 임플란트 주염이 있다든지 혹은 뭐 픽서가 파절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 트래핀 바나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키트 그런 걸 이용해서 제거를 하시면 청구가 가능하시고 그때는 이제 가도 별도로 산정 가능하시니까 잊지 말고 청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들어도 이게 윈도우를 따서 제거를 했는데 임플란트 제거 단순이라니 이게 참 너무 이건 비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해서 그런데 아까 그 상악동 근치 수술 이랑 임플란트 제거술을 청구 금액 측면에서 보면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네. 정말 이거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이게 만약에 대본에 없었으면 저는 예리한 질문에 푹 찔려가지고 아마 피를 철철 흘릴 수도 있는 그 정도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임플란트 제거술 단순 같은 경우에는 행위료가 이제 8,820원이고요. 뭐 참고적으로 이제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임플란트 제거술 복잡은 행위료 71,580원에 바까지 추가 산정이 가능하십니다. 상악동 근치 수술은 난이도가 엄청 높은 수술이다 보니까 행위료가 딱 봐도 엄청나죠. 23만 원이 넘는 그런 행위료가 나오니까 우리 임플란트 제거술 단순하고 비교해봐도 거의 한 30배 가까이 되는 그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좀 비슷한 행위지만 수가 차이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청구하실 때 내역 설명 다 하시고 방사선 사진, 차트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서 아주 힘들게 그렇게 시술을 했는데 금전적인 손해를 크게 보는 그런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제거했는데 8,800원이라뇨. 그렇죠. 꼭 반드시 근치 수술로 받을 수 있게끔 맞습니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김남희 치과 김남희 원장님의 질문인데요. 흔들리는 14번, 15번, 16번, 17번 치아를 발거 전에 13번, 23번 위치에 보험 임플란트 1단계를 했다면 보철 전에 자연치를 발치해도 3단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13번, 23번 임플란트 보철 후에 발치 기록이 있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부탁해요, 보살람. 네. 이 케이스는 우리가 임상에서 아주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케이스죠. 우리가 보험 임플란트를 시술하시고 서베이드 크라운을 해서 지대치로 사용하시고 RPD까지 제작을 하게 되는 아주 그런 전형적인 케이스가 되겠고요. 자, 이때 기준이 되는 게 임플란트를 등록할 때 유치약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환자가 와서 치료 계획을 세우실 때 잔존치가 남아 있는데 그 잔존치가
상태가 좀 안 좋고 얼마 못 쓸 것 같다, 곧 발치해야 될 것 같아, 호프리스하다, 뭐 그런 식으로 차트에 적혀 있다면 공단이나 심평원에서 그걸 유치약으로 인정해 줄까요? 그렇죠. 안 해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 등록할 때 발치 계획은 없었는데 추후에 불가피하게 발치를 하는 경우에는 식립하고 나서 발치를 하셔도 3단계 청구가 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약간은 좀 유도리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원장님들이 뭐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뽑으실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심평원에서 오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트에 기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살려 쓸 계획이었으나 환자분 통증이 심해서 발치를 원하심. 그러니까 환자분이 원하셔서 뭐 뽑았다. 그 정도 내용을 기록을 해 두시면 우리가 유치약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등록할 때 즉각적인 발치 계획이 없는 유치약이었다고 한다면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발치를 하셔도 즉 무치약이 된다고 해도 3단계까지 다 청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서 그렇게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까지 설명드렸으면 모든 회원분들이 그 뉘앙스나 속뜻은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오늘 어떤 할아버지가 그러시던데 할말 빼야 됩니다 했더니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빼지 마 이런 분 많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 네, 너무 그렇게 많죠. 차팅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죠?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사상구 현대부부치과 주형진 원장님 질문입니다. 보험 임플란트 기성 어버트 체결 후 인상을 떠서 크라운 완성을 앞두고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것을 몇 달 지난 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이번 케이스는 참 안타까운 경우죠. 좀 드문 경우긴 합니다만은 뭐 원장님들 한 번씩 뭐 직접 겪어보셨든지 혹은 뭐 들어보셨든지 맞아요. 들어본 적 할 거라고 있죠. 생각하고요. 뭐 환자분이 그렇게 돌아가신 상황도 안타깝지만 청구를 하는 우리 치과 의사 입장에서도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험 임플란트는 각 단계가 완료된 시점에 청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임프레션 다 뜨고 보철물을 다 완성을 해놓고 심지어는 기공소에 기공비까지 다 지급을 해놓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환자한테 세팅을 못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구강 내 장착이 완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3단계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만 청구를 해서 이제 그렇게 급여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환자분들도 그렇고 원장님들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절대로 안 생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뭐 갑자기 딴 얘기지만 네. 저희 부치의 모든 회원님들은 꼭 건강하게 오래오래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인규 원장님 질문인데요. 보험 임플란트 골유착 실패로 환자가 시간이 없다 해서 당일에 제거하고 당일에 재식립하였습니다. 2단계 청구까지 하였고 실패했다고 공단에 등록하였는데 당일 재식립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내하는 분은 같은 날에 재등록이 안 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부탁해요, 보살람. 네, 2단계까지 청구를 하시고 그 다음번 내원을 하셨는데 픽서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때는 먼저 시술 중지를 신청하시고 그 후에 재시술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선 시술 중지 신청 후 재시술 등록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 전산상으로는 이제 시술 중지를 신청하신 당일에 재시술 등록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분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픽처를 제거하는 날 시술 중지를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뭐 보통 뭐 일주일 뒤에 뭐 드레싱이나 스티치아웃 하러 오시겠죠. 그때 재시술을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임플란트 제거술은 청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 제거술이라는 항목은 우리가 보철까지 완료를 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야 이제 청구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2단계를 하시고 골융합 실패로 제거를 하실 때는 임플란트 제거술은
절대로 청구를 하지 마시고 시술 중지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2단계 청구를 뭐 하신 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안 하신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2단계 청구를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재시술을 하시면 앞에 게 실패했으니까 앞에 그 실패한 비용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기존의 2단계 요양급여 비용을 다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2단계 청구 안 하신 분은 2단계 청구를 하시고 시술 중지 신청하시고 재시술을 등록하시고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재시술 하실 때는 행위료 50%, 재료비 100% 산정 가능하니까 이제 기존 2단계 청구분도 토해내실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2단계 청구분을 받으시고 추가로 재시술 청구분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뭐 실제로 임플란트를 그 보호 임플란트를 식립하시는 분이 고령의 환자분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골융합이 실패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뭐 좀 더 그렇죠. 많은 편이니까 네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술 중지하고 나중에 재시술 등록을 해야 되고 혹시나 빼게 된 임플란트도 2단계 청구를 안 했다 하셨으면 꼭 신청하셔서 그 청구한 분을 꼭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죠? 네, 네.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사하구의 현대치과 원장님 질문인데요. 임플란트 주변 골 흡수 시에 노출된 픽스처에 나사를 갈아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 때 보험 청구는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식립 후 기간은 최소 4, 5년은 넘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지속될 경우 이렇게 진료하시는 원장님이 많으시죠? 네, 저도 그렇게 진료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궁금합니다. 부탁해요, 보살람. 네네. 임플란트 주염이 생겨서 이제 픽스처 주위에 본이 소실되고 또는 픽스처 표면을 보면은 아주 오염이 심하게 된 그런 경우들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아무래도 치과 의사들이 그런 거 보면 좀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때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술식이 치근면 처치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연 치아의 치주 치료에 준해서 이제 치료를 시행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치주 치료는 우리가 적절한 전처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히 전처치 하시고 이제 그 이후에 치주 수술을 하실 때 이렇게 치근면 처치까지 동시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청구는 치주 수술은 100%, 치근면 처치술은 200%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거 200%가 신기하네요. 그렇죠. 네. 이거 잘 구경하기 힘든 거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원래 이제 치근면 처치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치에서 3분의 1학당으로 청구를 해서 100%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뭐 1개 내지 2개 치아만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200%를 줍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가 이 임플란트 픽처라는 게 자연 치아에 비해서 거칠고 다루기가 좀 힘든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걸 아마 공단 측에서 인정을 해주니까 200%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우리가 뭐 일반적인 시술을 할 때 대부분 보면 뭐 주된 처치가 100%, 50 뭐 이죠. 부가적인 처치 50%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는 치근면 처치술을 뭐 엄청 고하게 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주 수술 100, 치근면 처치술 200으로 청구를 해주시면 치과에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제가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죄책감을 먼저 느끼느라 그동안 그래도 치근면 처치라는 항목이 좀 익숙하지도 네, 않아서 그렇죠. 저렇게 치료하고 청구를 다 안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직원을 뭐라 할 수는 없고 무식한 제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빨리 보살람을 만났더라도 이 청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이제부터 잘 챙기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요, 네. 그래도 이런 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아주 만족스러운 영상 제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약간의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촬영에 임했는데요. 진짜요? 근데 우리 좀 핵인싸이신 우리 그 전상민 이사님의 아주 그 물 흐르는 듯한 진행에 제 몸을 이제 푹 맡기면서 저도 아주 즐겁고 유쾌하게 네.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회원 여러분들의 보험 청구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과 함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점점 힘들어지는 우리 경영 환경 속에서도 다 같이 힘을 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화이팅! 하여튼 원래 애드립의 고수신데 오늘 진짜 애드립 참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러니까요. 저 와이프도 본다 해가지고 제가 좀 많이 참았습니다. 나중에 모자란 애드립은 뒤풀이 가서 하시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많은 회원님들에게 오늘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3대 보살남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